방금 그 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영감, 해석은 자신이 갈망한 아이디어를 영감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해석은 맹호를 마치고 숙소 창문의 커튼을 열어 제쳤다. 여전히 우람한 활엽수들이 숙소를 에워싸고 있었다. 낙엽들은 세월을 담은 채로 봄날의 푸른 잔디 위에 자곡자곡 쌓여 있었다. 그 위를 커다란 서양 다람쥐들이 검은 몸으로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영감, 해석은 그것을 영감이라고 느꼈다.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하늘에서 진리의 빗줄기를 따라 사고의 시냅스를 타고 내려오는 것. 아인슈타인도 인간의 뇌세포의 10%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인간 스스로가 사용하지 못하는 뇌세포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으로 그로부터 작동하여 신경세포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타고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프로이드 박사의 꿈 해석도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었을 것이다. 영감과학이다. 해석은 마침내 자신에게 강력한 지침을 준 그 느낌을 영감과학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였다. 영감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벤젠고리를 개발한 과학자는 벤젠이라는 물질의 화학 구조를 생각하고 있었다. 탄수화물의 가닥즉 탄소들이 골격을 이룬 채로 수소 화합물과 배치되어 있을 텐데 도무지 그 뼈대인 탄소고리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간절히 생각하고 드디어 무의식의 문이 열렸다. 꿈속에서 원숭이 6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붙잡은 채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모양은 틀림없는 육각형이었다. 육탄당의 육각형 벤젠고리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천재적인 수학자여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어찌했던가? 목욕탕에 앉아 왕이 해결하라고 명령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에게도 무의식의 문이 열렸다. 꿈에 그리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목욕탕을 뛰쳐나가면서 드디어 외쳤다. 드디어 해결했노라고. 그때 그는 알몸이었다. 해석의 3대 형님은 재미있는 꿈의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다. 국가출연연구기관에 시험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 시험 보기 전날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10문제를 알려주었다. 그는 급히 꿈을 깨고 그 문제를 메모하였다. 그리고 아침에 시험장으로 향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출제되었다. 그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이다. 영감과학이다. 해석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영감과학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약초가 틀림없이 약효를 발휘할 거라는 확신. 그는 책상에서 몸을 일으켜 가벼운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바람이 휘돌아다니는 문 밖으로 나섰다. 시원한 바람이 해석의 온몸을 휘감아왔다.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작은 숲속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해석은 그의 꿈이 그처럼 날아오기를 기대했다. 그가 얻은 영감의 지식이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천연 진통제. 해석에게는 사실 그가 가야 할 방향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통증, 고통, 진통제, 어머니. 해석은 통증과 고통이라는 생각이 머무르면 항상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비암, 지독한 고통이었다. 먹는 대로 토하고 영양제 혈관에 공급하는 것 말고는 영양제 주사를 혈관에 공급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말기에 발견된 암은 급속도로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복수가 차오르고 그러면 다시 주사기로 수분을 빼내었다. 그럴 아침은 들려오던 어머니의 애끓는 고통의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해석의 전신에 스며 있다. 수술은 의미가 없어요. 제발 수술을 해달라고 매달린 가족의 의사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수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수술까지 거부당한 어머니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나날이었다. 수면제, 진통제, 그러한 약들이 밥이었고 음료수였고 과일이었다. 그렇게 고통으로 몸서리치다가 앙상한 뼈만 드러낸 채로 결국 돌아가셨다. 불효스럽게도 해석은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아주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다. 급히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새 침대만이 그를 맞아주었다. 어머니는 병실 복도로 다시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사물의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간호사는 한마디로 말했다. 영안실로 가보세요. 아버지. 해석은 어머니의 영정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 어머니의 영정은 생전의 고통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편안하고 아름다웠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막 숨을 거두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이제 편한 세상으로 갔으니 슬퍼 말라고 위로하였다. 그런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가득 흘러넘쳤다. 얼마나 사랑했던 부부였던가. 어머니. 해석은 다시 울부짖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임종의 순간이 그리도 행복하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활짝 웃으셨단 말인가. 천연 진통제. 해석은 되뇌었다. 진통제라고? 얼마든지 먹어도 위에 부담과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부작용 없는 진통제, 그런 진통제를 개발하리라. 일주일간의 기숙사 방돌이를 마친 순간 해석은 비장한 결심을 한 채 연구소로 향했다. 엘버트 박사의 연구실에 오늘은 오랫동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빠르게 자신의 연구실 책상으로 향하였다. 형진아, 우리 집으로 가면 책상에 채집한 약초의 원료 상자들이 있을 거야. 우측에 보면 2001년 해운섬 할머니라고 쓰인 상자가 나올 거야. 그 샘플을 그곳으로 보내주렴. 이곳으로 보내주렴. 독일에서의 생활은. 해석은 그를 가장 잘 따르고 호흡이 잘 맞는 석사 1년차인 형진에게 급히 샘플을 요청하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는 정보 문헌실로 발길을 향했다. 밤낮 없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다. 출입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 연구소의 본관 2층에 위치한 정보 문헌실은 전체 10개의 방으로 되어 있었다. 해석은 먼저 컴퓨터 정보 검색실로 향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직원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다. 그녀의 좌측으로 수십 개의 정보 검색 책상이 놓여 있었다. 해석은 활력소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동쪽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이름 모를 검은 새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봄이란 물감은 연구소의 정원을 온통 녹색과 청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컴퓨터의 찾기란에 통칭과 진통제란 단어를 입력했다. 연구소에 쌓이는 논문과 연구소 자체 보고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도, 일시, 저자, 제목 등을 읽어나갔다. 누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고 어떤 논문을 발표했고 세계적인 최근 연구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발견된 합성 진통제와 천연 진통제는 무엇이 있는가. 그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이었다. 적절한 논문이 검색되면 해석은 그곳을 나와 문헌정보실로 들어가 책으로 제본된 논문들을 뒤적거려 보았다. 기록하고 복사하고 검색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날 동안 반복되었다. 당연히 이 연구는 세계의 천연물 연구를 주도하는 곳이었으므로 이 분야의 과학자가 여기에 있다면 그가 곧 세계적인 과학자일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해석은 이제 이 연구소에서 누가 진통제 관련 연구를 하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자료를 뒤지다가 해석은 빙그레 웃었다. 바로 진통제 연구의 최고 권위자는 엘버트 박사였던 것이다. 엘버트 박사는 그동안 인도와 브라질의 천연식물을 이용해 천연 진통 효과를 찾아내고 있었다. 영어에 대한 답답함으로 엘버트 박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저것 정보들을 헤집고 다니던 해석의 관심을 끄는 자료가 있었다. 연구소의 10번째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박사. 제목은 그랬다. 해석은 그가 어떤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읽어 내려갔다. 결국 그의 공헌은 단백질 연구를 통해 진통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었다. 그의 업적으로 인하여 진통제들은 빠른 진화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진통제를 비롯한 항생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람과 동물의 내성이 있었다. 당연히 내성을 극복할 차세대 항생제를 더 강하고 독하게 개발해야 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항생제 노출은 갈수록 심각하게 되어 결국 질병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진통의 원리를 규명하여 그것의 올바른 길을 찾아낸다면 수많은 항생제들의 남용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엘버트 박사의 가장 큰 목표는 이러한 이번에 밝혀진 통증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닌 천연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통증의 원리에 천연 항생제를 적용하여 차세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생제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도기사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드디어 연구의 방향을 독일 연구소에서 결정을 했네요. 그리고 자신의 멘토이자 스승으로 결정된 엘버트 박사가 바로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정보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박사 은사와 한국의 제자가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할까요? 다음 6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오늘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기를 바로 앞에 두고 정상 바로 앞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